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단언컨대 남자는 여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더구나 이기고 지는 승부의 개념으로 여자를 대하는 남자는 근력 외에 어떤 것으로도 여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남녀는 승부를 내는 관계가 아니죠. 사유의 방향이 다르고 방식 또한 엇갈릴 뿐이어서 구별해야 할 일이지 차별하려고 덤비면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과연 모든 남자들이 제 이야기를 수긍할까요? 저더러 칠푼이라고 하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권의 30분 책 읽기.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박현경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현경 씨가 딱 웃으면 그냥 남자들이 다 무장해제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고생 많으십니다. 매번 시작할 때마다. 난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좋아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만나면 내가 아무 준비를 안 해도 되는 사람. 네. 그런 거 있어요. 사람이 경계해야 되는 사람, 아니면 네. 뭔가를 막 생각해야 되는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걸 내가 안 해도 되는 사람. 제가 그런 사람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 뭐라 그럴까요? 편안하고 네. 그냥 시간이 되면 만나서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네. 난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많지 않아요. 특히 사회적으로 이렇게 만나다 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가 존재하잖아요. 네. 알력이 됐건 어떤 층이 됐건 뭔가가 존재하는데 네. 그런 게 없는 게 참 좋잖아요. 네. 이해관계도 없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관계들이 좀 난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사는 게 힘들어. 요즘 힘드신가요? 자, 오늘은 어떤 책이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네. 제목은 한국 제목이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쳐 든다라는 제목입니다. 네. 무슨 내용인지 감이 오시죠? 네, 딱 옵니다. 네. 원래 원서 제목은 네. Men Explain Things to Me에서 남자들은 나한테 설명하려고 한다 이런 건데 조금 자꾸 이런 이제 부사를 동원을 했는데요. 네. 이 책이 맨스플레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유명한 조기도 하고. 예. 이 책에서 그 맨스플레인을 언급한 건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네. 이 책으로 인해서 여기에 이제 실린 칼럼으로 인해서 촉발됐다 이 단어가 이렇게 이제 평을 듣고 있고요. 맨스플레인은 맨하고 익스플레인을 예. 같이 합한 합성어인데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꾸 이렇게 잘난 척 하려고 가르치려고 드는 그런 이제 현상을. 근데 왜 그러죠? 왜?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이제 왜? 이 책에서 풀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감히. 근데 원래 이제 그 구글에서 책에도 나와 있지만 구글에서 맨스플레인 검색하면 네. 남성이 누군가에게 무엇을이지 꼭 여성에게는 아니지만 그 네. 대상의 대부분은 여성이라는 대체적으로. 거죠. 네. 네. 같은 남성인데 같은 남성한테 이런 경우는 별로 없고 논쟁을 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데 네. 여자한테는 무조건 이제 오빠니까 내지는 오빠니까. 내가 남자니까 뭐니까 하면서 네, 이제 네. 설득하거나 계속 가르치려고 드는 거죠. 근데 여자의 직관이 더 대체적으로 맞는 것 같던데요. 남자가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방면에 막 알고 해서 대인관계 해서 온갖 논리를 들이대도 네. 여자가 오빠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 느낌 별로다? 그럼 대부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직관인데 예, 뭐 예. 개개인별로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근데 뭐 여자랑 남자랑 그거는 여기 이제 젠더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예. 젠더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 책은 처음부터까지 젠더에 이제 천착을 하는데 예. 젠더는 남성, 여성이잖아요. 근데 예. 보통 우리는 뭐 위아더 월드라든지 이렇게 해서 인류 뭐 이렇게 자꾸 예, 이렇게 예, 뭉뚱그리려고 하는데. 페미니스트나 페미니즘에서는 젠더를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주제로 삼잖아요. 네. 그걸 자꾸 망각하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모호하게 이 상황을 유지하려고 하는 계략이다라는 내용인데요. 남자들 입장에서는 유지하는 게 좀 나아서 그럴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를 유지하는 게 낫겠죠. 네, 대체적으로. 네. 네. 제가 이제 이 맨스플레인이라는 단어가 뭐 한국에서도 최근에 여성 비하 발언을 한 뭐 개그맨이 뭐 사과를 했는데 전혀 뭐 자숙의 시간이 없이 바로 이제 계속 방송 활동을 하고 있다거나. 근데 뭐 그게 그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전체 사회의 패턴이라는 걸 지금 저자는 밝히고 있거든요. 이게 한 명이 개그맨이 뭐 내지는 누가 한 명이 뭐 악질이어서 내지는 뭐 사고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게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패턴화, 정형화, 일반화까지 가고 뭐 이렇게 간다고 보는 건가요? 여성 비하나 여성 혐오나 이런 게 사회적인 어떤 작동, 기제가 있는데 그런 거를 게 패턴화되어 있다는 내용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사실 이게 책의 에세이집이거든요. 산문집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9개의 이제 칼럼이 실려 있는데 이렇게 보통은 책 한 권을 이렇게 여기저기 발표한 글을 모아서 묻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책입니다. 근데 하나의 주로 간통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뭐 읽다 보면은 계속 페미니즘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저자 자체가 리베카 솔릿이 예술평론도 하고 문화비평도 하고 이런 분이에요. 뭐 사회운동도 하고. 그래서 뭐 여성해방운동도 하겠지만 인권운동도 하고 이런 분이라서 읽다 보면은 버지니아 울프 얘기도 나왔다가 뭐 내지는 예술 작품 비평도 나왔다. 근데 다 이제 결국은 거미줄처럼 다 얽혀서 마지막에 딱 책장을 덮고 나면 이렇게 뭔가 읽을 때는 이게 뭐지 하고 읽었는데 이렇게 탁 머릿속에 터지는 듯한 느낌. 그거였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끌어들여서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 짓는구나. 이 저자가. 그리고 내용이 끝에도 딱 마무리 졌다는 내용이라기보다 다음 주제로 나아가려고 하는구나까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책이 막 쉽고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얇은데도 불구하고. 뭐 200페이지 좀 되는데 여러 가지 뭐 여성 폭력, 성폭력이라든지 강간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계속 이제 구체적인 신뢰나 그런 거를 통계를 보여주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읽기에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맨스플레인이 그래서 이 책으로 인해서 이제 신조어가 나왔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고 나서 2010년에 뉴욕타임스가 꼽은 올해의 단어에 오른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옥스퍼드 사전에도 등재가 진짜 단어로서 등재가 된 거죠. 이 남자들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뭘 자꾸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는 보편적으로 다 인정하기 때문에 단어로 인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전 뭐 여자들 틈에서 커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 1남 4년대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자의 직관이 훨씬 무섭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직관이라기보다 설명하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잘난 체 한다 뭐 이런 건데 사실 선생님도 그런 비판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가끔 게시판 보면 일부 시청자분들께서 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시느냐 뭐 남의 게스트 말 좀 들어달라 이런 몇 번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게 억울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독자가 들었을 때 혹시나 그런 게 없지 않았을까 하고 한번 저도 이제 게시판 보면서 있겠지 왜 없겠어요. 저라고 뭐. 근데 선생님도 남자의 그 분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어느 정도는. 전혀 아니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런 면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를 끊임없이 저한테 환기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 제 자신 있게 이렇게 방송에서 그런 게시판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선생님 봤을 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고마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들을 때는 혹시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재미난 그 맨스플레인이라는 단어를 촉발시킨 그런 칼럼으로 시작하는데 9개 칼럼 중에 네.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날 무슨 파티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친구랑 해서 아주 부잣집 여자가? 예, 이제 저자가 예. 자기 경험을 예. 쓴 건데요. 그래서 아주 부자가 엄청난 저택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파티를 즐기고 하는데 이제 뭐 호스트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 파티를 연 예. 주인이 이제 중년 남자인데 아주 그냥 부유한 사람이 어. 작가분이라고 하셨는데 잠깐 끝나고 저 얘기 좀 나누고 가시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막 이제 우아한 척하고 있었죠. 보통 여자들은 또 여성척이죠. 우아한 척 또 파티니까 이러고 암만 해도 있었는데 좀, 예. 이제 드디어 얘기를 하게 됐는데 예. 작가라고 뭐 두세 편 쓰셨다고 들었는데 그거보단 더 많이 썼습니다. 했더니 뭐 어떤 책을 썼냐고. 근데 제목을 이제 뭐 얘기했겠죠. 근데 갑자기 그 주제에 관해서 정말 올해 중요한 책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엄청 막 장강성을 털어놓으면서 얘기하는데 이제 저자도 이제 자기도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그 주제에서 쓴 사람이 또 다른 책이 나왔었나? 내가 미처 몰랐던 자기 책이라고 생각 못하고 자기 책인데. 듣고 있다 보니까 자기 책인 거예요. 또 이제 옆에 있던 친구가 계속 몇 번이나 지금 그 중요하다는 책이 이 친구가 썼다니까요. 얘기했는데 이 말하는 화자는 이 장광설 아저씨는 자기 말에 도취돼도 못 듣는 거예요. 계속. 그걸 못 들어요? 그래서 딴 얘기 장광설 하다가 결국은 알아듣고 눈이 화경만해져서 깜짝 놀랐겠죠. 자기가 그렇게 잘난 척을 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그 책을 읽지도 않았고 뉴욕타임스 서평을 본 봤을 거겠지. 뿐인데 저자 앞에서 그 책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잘난 척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는 그냥 그렇게 하고 나왔고 그러고서 이제 한참 벗어나서 뭐 숲 밖에서 뭐 친구랑 배꼽을 잡고 웃었다라고 얘기를 저자가 하는 거죠. 근데 면전에 대고는 못했다는 거죠. 이 저자도. 좀, 서로 그러면 너무 민망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그게 뭐 저도 이제 읽으면서 과연 이걸 면전에서 당신이 왜 이렇게 나를 가르치려고 들고 내지는 왜 잘난 척 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사람한테는 말 안 하고 그냥 무한한 채로 두고 이렇게 책으로 해서 칼럼으로 써갖고 전 세계가 다 알게 해서 망신을 주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거는 어느 게 맞는 걸까요? 그 자리에서는 일단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 리베카 솔릿의 책을 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얘기해주면 알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그러면 서로 적이 되잖아요. 아주 대놓고 그게 전데요 이러면 참 그거 그러니까 모르는 척 하고 있겠지만 뭐 뉴욕타임스 리뷰를 열심히 읽는 독자라고 그 사람이 장광설을 풀어낸 거니까 뉴욕타임스 10대 언어로 뽑혔으니 그거가 이제 의미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뜨끈뜨끈하겠네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저 같으면 그냥 넌지시 앞에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이제 계속 사례가 나오는데 막 말을 시작할 때 하면은 선생님 제가 쓴 책 보셨나 봐요. 이랬으면 차라리 그렇죠. 낫을 수도 근데 있어요. 본인도 다른 책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순진한 여학생인 것처럼 이제 하면서 이제 본인도 이제 그렇긴 했는데 이제 보통은 근데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저 사람 무한하겠구나 하고 뭐 더 이상 말을 안 하긴 하거든요. 대부분의 여자들이. 거기서 그렇게 말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네. 아무리 칭찬이더라도 그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러세요? 네.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 상대방이 남자였나요? 여자? 남자였어요. 스파이 권리 얘기가 나와서. 네. 저를 모르는 사람 네. 이렇게 좌중에 있어서 정말로 애매했어요. 뭐라 그래야 되는지. 다른 사람이 옆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아니, 그거 쓴 사람이 여기 와 있다고 그래서 그냥 많이 길어지기 전에 얘기가 끝나서 다행히 길어지면 이제 못 밝힐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왜래. 그래서 그냥 웃고 이렇게 하고 언제 만나면 서명번이라도 드리겠다 그냥 그러고 마세요. 고맙다고만 하고. 네. 계속 하다 흉보면 어떡해. 그러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게요. 뭐 젠더의 차이를 넘어서서 좀 대부분 그 사람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여자한테 그런
가르치려고 한다기보다 조금 이렇게 나대는 사람의 성향도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하는 남한테 억압적으로 내 말을 들어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자도 있겠지만 많은 대부분이 다 대체적으로 남자다. 그 남자가 대상이 남자건 여자건 간에 자기는 그럴 권리가 있다. 너는 내 말을 들을 의무가 있고 이런 포지션을 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자라는 거죠. 왜 그러지?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글쎄요. 하긴 뭐 사람 많이 모이면 그닥 얘기를 안 하니까. 네. 자, 이렇게 두세 명까지는 같이 막 떠들고 뭐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이 많으면 저는 또 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조용히 그냥 듣거나 그냥 뭐 한두 마디 거들 뿐이지 거기서 같이 막 떠들고 이런 거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것도 성격의 차이. 네, 성격일 수 있어요. 네, 그거는. 책에서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 예전에 1세대 페미니즘이 있고 2세대가 있고 그렇다면 1세대는 이제 뭐 정치 참정권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싸웠다면 이제 여자들이 옛날에 정치하고 뭐 투표할 권리도 없었으니까 2세대는 이제 사회나 문화적으로 어떤 권리를 찾으려고 했고 그렇죠. 이제는 페미니즘 이제 끝났네라고 대부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데 이제 뭔가 남성이 갖고 있는 걸 뺏으려고 하는 기득권을 뺏으려고 하는 어떤 세력으로 한동안 이제 얘기가 되면서 굉장히 우악스러우면서 막 이런 이기적인 어떤 주의로 돼서 그런데 그래서 저도 이제 책에서 나왔지만 이제 번역가 김영남 선생님이 쓰신 것 같은데 그 후기에서 사실 말버릇 중에 저는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요 이런 말이 한동안 유행한 적이 진짜 있었거든요. 남자들은 또 페미니즘을 경멸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씁니다. 이게 굉장히 적대적으로.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여태까지 저는 페미니스트는 아닌데요라고 쓴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항상 저는 페미니스트인데요.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항상 딱 표정이 굳으면서 되게 싸나운 애야. 쟤는 되게 그럴 거야 하고 선입견을 가지면 어떨까. 우리 사회가 저는 그게 굉장히 비겁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책에서도 그렇지만 그렇게 보여지는 게 싫거나 아니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들한테 어떤 비난을 받거나 이럴까봐 두려움 이런 거를 뭐 언론이나 여러 가지 매체가 조장해낸다는 그런 내용도 나거든요. 남자들은 한 자리 까는 거일 수도 있어요. 네. 공격당할까봐. 뭐 제가 페미니즘을 뭐 혐오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말이죠. 이러면서 할 말 다 해. 그렇죠. 그 비겁한 거예요. 차라리 대놓고 난 페미니스트 싫어. 그게 뭐야? 차라리 이랬으면 좋겠어. 네. 비겁하게 뭐야? 그게 한 10년 전만 해도 저는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아예 관심도 사실은 없고 뭐 이렇게 됐다가 최근에 이제 뭐 책에서도 나오지만 저도 느끼지만 선생님이나 뭐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니겠지만 많은 남자들이 이런 그 여성 인권이라든지 소수자의 인권이라든지 뭐 여기 동성애자 얘기도 나오지만 그런 소수자들의 인권이나 이런 거에 연대해서 같이 나가는 남성 페미니스트죠. 이런 사람도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예전에는 진짜 남자 여자 막 붙어서 싸우는 것처럼 보였다면 지금은 특히 그런 게이나 이런 이제 동성애자 분들이 많은 힘이 됐대요. 미국 얘기겠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좀 더 페미니스트인데 하는 말이 더 아무렇지도 않게 예전엔 사실 각오를 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조금 네. 뭐 날 싫어하고 말고 상관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네. 그래서 연애를 좀 못했나요? 그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 없지 않아? 막 친구들이 왜 그런 얘기를 굳이 왜 해? 그냥 말을 하지 말지 이렇게 조언을 하는 친구도 그거를 있었죠. 옹호하고 받아주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거에 대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어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논쟁거리야 당연히 있겠지만 그거를 자꾸 싸우려고 들지 말고 왜 그런지 그리고 남자들이 오랫동안 자기네들이 독차지했다 그래서 그게 원래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심리가 있어요. 아니거든요, 그거. 근데 원래 내 건데 저 여자들이 이걸 뺏어가려고 한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원래가 반반씩인 거고 서로 섞여 있고 그런 건데.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제가 얘기했던 이제 상황은 논쟁 상황이 아니고 그냥 제 소개처럼 뭐 얘기하면 가끔 저는 완전 빨갱인데요. 뼛속까지 빨갱입니다. 타고날 때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막 이렇게 그냥 웃어 넘겨도 되잖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 제가 아무리
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저는 제가 보수가 된다거나 이런 상황 안 올 것 같거든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네. 네. 뭐 저는 그리고 페미니스트고 네. 어떻게 타고난 걸 어떻게 그러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을 그냥 저를 설명한 상황에서 얘기한 건데 또 불구하고 이제 혹시나 연애의 기운이 있었던 남자들도 싹 그다음부터 얼굴이 흐려지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그걸 가볍게 받아줘도 되는데 인사처럼 한 거기 때문에. 네. 그죠? 그래서 뭐 그건 각오하고 얘기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이게 박현경 씨가 아주 이렇게 페미니즘에 대해서 극렬한 사람이거나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극렬 자판데도 불구하고 뭐 행동하는 건 그냥 없으니까. 얘기하고 이러는 네. 거지. 그거를 좀 완화해서 들으면 여성 인권이나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여성이 저는 아니더라도 소수자에 네. 대해서 그런 그런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뜻일 수도 있잖아요. 네. 바꿔보면. 앞으로는 좀 설명을 그렇게 부지런히 설명 붙이겠습니다. 그것도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회사에서도 항상 직원 편에 네. 서갖고 그 상사랑 부딪히고 이게 제가 이제 네. 사회생활 잘 못하는 걸 수도 있죠.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네. 까칠한 사람들 좀 있어야 돼요. 까칠한 사람들. 아닌 거 아니라고. 정의로운 건데. 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까칠하다고 그러죠. 저도 그 소리 많이 듣는데 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도 좀 하고 야 이건 잘못됐잖아. 좀 이래야지 사회가 왜 조금 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데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군자처럼 대접받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을 뭐 사실 페미니즘 얘기라고 해서 또 이제 네, 청취자분들께서 네. 뭐 여자분들이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맞아 공감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남자분들은 뭐야 하고 꺼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한번 마음을 열고 대체 요즘의 네. 페미니즘은 네. 어떤 얘기를 하는지 네. 알아야죠. 네. 네. 그 한번 직장에도 다 여직원도 들어보셨으면. 있고 집에 아내도 있고 여자친구일 경우도 있고 한데 서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네. 네, 그냥 무작정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뭐 뼛속까지 자판에 뼛속까지 뭐 페미니스트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사실 변명이자 네. 되게 부끄러운 일인데 뭐냐면 네. 저는 페미니즘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또 내지는 좌파라고 말은 하지만 한 번도 그런 거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보거나 사회학을 했다거나 뭐 이런 뭐 운동을 했다 이런 적도 없거든요. 그냥 타고나기를 그렇게 색깔로 타고난 건 개선 의지가 있고 조금 더 약한 사람들을 유심히 볼 줄 알면 그건 다 네, 좌파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네, 그게 진보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읽으면서 내가 제대로 된 페미니즘 책을 거의 처음 읽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단순하게 내가 생각하는 소수자에 대한 아니면 약자에 대한 여성에 네, 대한 네. 이런 보호나 권리 정도로만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읽으면서 이게 책을 읽을 필요는 있겠다. 그냥 그럼요.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누나들, 여동생, 저를 제외한 나머지 4자매의 그 시집과의, 시댁과의 갈등, 남편하고의 갈등들, 그런 걸 계속 접하잖아요. 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누나들은 이미 시집을 간 상태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열려 있는 편이에요. 사례를 자꾸 듣고, 오랫동안 듣고, 네. 내 누나고 내 여동생이고 하니까 그런 쪽에서는 외래 많이 열려 있는 네. 편인데. 그 듣다 보면 불편하신 적도 있지 않으세요? 반성을 하죠. 반성을. 그러면 나는 내 아내한테 이렇게 해서 저 사람도 친정에 가서 누나들이 지금 하는 저런 얘기를 친정에 가서 하는 건 아닐까. 하나라도 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조심하는 거 정도? 뭘 이렇게 하는 거는 잘 못하는데 그냥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네. 이 책에 이제 프로이트 얘기가 나오는데, 네. 프로이트가 처음에는 이제 여성 내담자들, 그동안 이제 뭐 여러 가지 예. 집안에서 억압을 받던 사람들이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랬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자들의 대부분이 네. 많은 수가 네.
어린 시절에 성 경험을 하는 것 같다. 아니면 뭐 성폭행이든 아니면 예, 예. 뭐든 집안에서.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랑 이런 거를 히스테리죠. 그래서 그게 발현이 돼서 트라우마가 걸리는데 이제 여자들 얘기하다 보니까 그 수많은 여자들이 다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처음에 뭐 이제 써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너무나 진보적인 그 당시에는 생각도 못했던 거였는데 아 이거 잘못하다 남성 세계를 내가 공격하게 하는 게 되겠구나. 나도 남성인데 이러면서 철회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거짓으로 여자들이 다 만들어낸 상상이고 어릴 때 그렇게 받아 성폭력을 당했다는 거는 여자들이 저 남자가 멋있는데 그렇게 됐으면 하는 망상을 얘기한 거다라고 바꾸게 되죠. 거짓으로. 참. 그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도 프로이트를 좋아했었긴 하지만 네. 나머지 부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무릎을 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 맨스플레인. 리베카 솔릿. 두껍지 않고요. 남자분들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박현경 씨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나라는 뉴질랜드입니다. 1893년이었죠. 인류 역사를 한 250만 년 정도라고 보면 불과 한 120년 전의 일입니다. 아울러서 민주주의를 현재 가장 타당한 제도라고 했을 때 여성이 비로소 인간으로 대접받기 시작한 것이 불과 120년 전이라는 말도 됩니다. 이건 아주 비교할 수 없는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우리는 페미니즘은 끝났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여성운동, 여성이 대등한 대우와 지위를 누리기 위한 투쟁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리베카 솔릿의 책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6.2분마다 한 번씩 간간히 경찰에 신고된답니다. 여성 5명 중에 1명은 일생에 한 번 이상 강간을 당하고 매일 약 3명의 여자가 배우자나 옛 배우자에게 살해당한답니다. 이런데도 남녀 평등이고 페미니즘은 끝난 일일까요? 이런 통계가 물리적으로 남자가 강력했기 때문이라고 보면 이건 좀 곤란합니다. 제도와 사회적 분위기도 남자들한테만 유리하다는 말씀이죠. 강력범죄 말고도 이 책의 제목처럼 남자들은 자꾸 여자를 가르치려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자 말고 자녀를 가르쳐야지 왜 주변 여자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무슨 뭐 대단한 페미니스트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단지 공평함, 타당함을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남녀가 아닌 각각의 개인으로 서로를 대하고 이런 법령이나 사회 분위기까지도 이에 합당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는 절대로 여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머리가 나쁘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본인 기준으로 여자를 판단하지 마세요. 사유의 방식하고 이 방향이 다를 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박현경 씨 다시 모시겠습니다. 차별도 폭력도 용납하지 않은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